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습니다. 향후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한 기자. B-52 전략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했죠. 1월 7일 날 현지 시각으로 미 국방부 대변인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고 같은 날 한미 국방장관에서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확장 억제의 수단을 모두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확장 억제 수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52 전략 폭격기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B-2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라든가 우리 북한의 어떤 핵 우산을 핵 공격에 대한 방어할 수 있던 어떤 대응 자치, 억제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수단인 B-52가 괌에서 앤더슨 공기지를 출격해서 4시간여 동안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 동맹 하에 언제든지 가장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우리가 갖춰 있다라는 거를 북측의 경고성 차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B-52 전략 폭격기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방금 이제 설명이 됐었죠. 예. 그 30톤의 폭탄을 싣고 이제 장거리 비행할 수 있고 장시간 또 이제 폭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핵 미사일 이제 핵 폭탄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3대 전략 자산, 네. 핵 잠수함, 그리고 저 B-52 그리고 저 ICBM이죠.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3대 핵 억제력으로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그 수단인데 5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위력이 증명이 됐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올에서 가장 정밀하게 이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런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자산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즉각적인 좀 반응을 보일까요? 반응을 할 겁니다. 1월 8일에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확성기. 예.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었죠. 그리고 일요일이었나요? 8일이 금요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수소폭탄 이제 실험을 해갖고 축제 분위기로서 주민들 결속력 다지고 이제 김정은 생일날에는 아마 이제 좀 축제 축하하는 그런 파티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당장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이 대북 확성기를 대응하려면 이제 물론 김기남 비서가 그 집회에서 무슨 전쟁 접경으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축제 분위기에서 완전히 반대로 이제 뭐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손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은 이제 외부 세계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자기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또 외부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아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3차 핵실험 2013년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F-52가 3차례 출격을 해서 우리 서해 군산 앞바다의 그 직도라는 무인도의 그 가상의 훈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상의 훈련하고 돌아가고 그때는 B-2 스텔스 전투기까지 한 차례 출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본다라면은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부대를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회의하는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을 강화하고 B-2 폭격기가 출격하자마자 실전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사격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춰라 라고까지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B-52 폭격기가 말씀하신 대로 실전경이 많다는 게 6.25 전쟁 때 평양을 거의 초토화를 시켰었어요.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한 말이 있거든요.
집 2채만 남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게 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 어떤 가공할 수단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의 굳건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한반도 전개 같은 게 한반도 상공을 나르면서 미군 오산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 7공군 4나 F-16 전투기 2대 그리고 우리의 그 거의 전략 폭격기주에 준하는 F-15K도 예. 같이 이륙을 해서 편대 비행을 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F-15K가 어느 정도 가공할 무기냐면요. 우리도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 미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전시의 대전 상공에 서서 공대주 미사일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가공할 위력의 예. 전투기들이 이번에 함께 비행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가 이제 미군의 4대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략 자산이 앞으로 추가 배치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북한의 대응이 여기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거나라면 북한의 위력 수위가 이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 한미가 여러 단계의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팅이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김광진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섣불리 지금 국제사회가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같은 에스컬레이팅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네. 활동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민무력부를 이제 갔다고 하고요. 4차 핵실험은 이제 자위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인민무력부 방문 갑자기 이제 6일 날에 핵시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반응을 기다려서 이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미리 좀 준비가 됐을 겁니다. 핵시험도 미리 준비된 계획된 이제 예. 시험이었으니까요. 인민무력부 방문했다는 거는 이제 군을 치하하고 수고했다. 핵실험하는데 성공한 데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군 지휘부를 방문함으로 해서 이제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 예. 군사적인 위력을 더 시위하겠다. 이런 의미,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이제 외부 세계, 우리를 포함해서 외부 세계에 이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고, 강대강으로 이제 맞설 수 있다. 이런 과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속을 강화하고 군부대의 이제 지휘 체계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 준비 상태라고 할지 전투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자위적인 조치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 그 담화나 발표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있다. 핵 무장화가.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 그리고 핵미사일이나 이제 핵시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미국을 우리는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왔던 얘기죠. 그래서 자위적 조치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그것을 자기 핵실험을 합리화하고 예.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쓰는 그런 그 수단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에 이제 갔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지금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긴장이 높인다라는 차원의 의미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어떤 유사시 대응해서 만반 대비태세를 갖추라. 앞서 설명드렸던 전략자산 정교에 한민국 국방장관의 유도탄 사령부 방문이 가는 거는 이제 우리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유도탄 사령부와 우리 그 수도권 어디 모초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역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실전 배치하는데 우리 역시 이런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억제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군의 어떤 대비태세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며칠째 재개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는 그런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경 지역의 주민들 돌발 상황에 좀 긴장을 하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연천 중면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전략 폭격기가 배치가 됐는데요. 지금 마을 주민들도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난해 8월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을 당시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소식을 접하지는 못한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좀 평온한 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은 돌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아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지난번 도발 때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면사무소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이 출근했고 연천경찰서 등 접촉 지역 경찰서에서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에는 평소와 같이 민간인 출입 통제는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 출입은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날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던 연천 태풍 전망대와 열쇠 전망대는 아직 들어갈 수 없는데요. 팽팽한 긴장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출입 제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다면 군의 통보를 받은 군청이 각 이장에게 전달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북의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아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천군청 측은 군과 협조해 대피령 등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중면사무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접경 지역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조치가 지금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서 이제 전략 폭격기가 배치가 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략 폭격기가 더 무섭죠.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핵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어느 임의 순간에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전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가장 이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위험한 무기고요. 또 북한은 계속 지금까지 계속 B-52 그리고 B-2 스텔스기가 뜰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었죠? 지금까지는? 뭐 국방위원회 또는 이제 군총참모부, 뭐 전선사령부 통해서 이제 항의하고 그다음에 성명 발표하고 담화 발표하고. 근데 저 자산에 뜰 때는 보통은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큰 군사적 도발을 했거나 아니면 한미 군사 훈련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그럴 때 이제 동원이 됐죠. 그때마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사실 뭐 북한의 가장 최고조로 이제 반응했던 적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다 나가라. 뭐 그 정도까지도 불바다 뭐 그 정도까지도 이제 얘기했죠. 전쟁 당장 일어날 듯이 우리 뭐 8.25 가장 가깝게는 이제 목함질의 도발. 그때는 뭐 전년 지역에서 좀 대치하고 했지만은 그 전에는 아마 3차 핵실험 뒤였을 겁니다. 서울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레토릭으로서는 말폭탄을 쏟아내긴 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제 오히려 그 도둑이 하는 격이겠죠. 아마 이 계기로 또 이제 대북 확성기 여기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또 격렬하게 조만간 말폭탄 쏟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이른바 뭐 해고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이른바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은 이제 전략적 도발로 간주를 하는데 대응 수단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해구산밖에 확성기밖에 없어요. 뭐 그 킬체인이라든가 KAMD 방식은 2020년 후에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을 맺었어요. 억제라고 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커다랗게 보면 핵우산에 동맹국가가 공격을 받으면은 동맹국가에 미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각종 지원 수단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실질적 방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는데 북한은 과거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상황을 그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면은 7차 당 대회를 자신들의 축제봉에서 어떤 이른바 자기들의 당력이나 어떤
이른바 북한의 국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과거 8.25 합의 때 보면 뭐 잠수함이 전개됐다거나 이런 행계인데 북한은 사실 군 기괴 부대를 장시간 가동할 연료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군사 연습을 할 때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북한 내부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역시 그 레토릭 수준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야 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렇게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폭격기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말폭탄을 쏟아내지 않을까 과거처럼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지금 사흘째입니다. 사흘째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에 반응을 보인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반응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 대북 확성기 8월 25일 목함질에 도발 때 네.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결국은 격파 사격하겠다. 예. 뭐 시간 24시간 그 42시간 줬나요? 그때 시간을 제한해서 이제 주면서 방송을 꼬라 이런 대치 상황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해결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는 소위 8.25 대첩이다. 그러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때 대북 확성기를 꽂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용칭어까지 줬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수위로 이제 대응을 할지, 그 다음에 이 4차 핵실험과 관련돼서도 이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예. 어떻게 같이 이제 외무성이나 군 쪽이나 예. 연합작전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화면에 저희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란의 뭐 100세 인생도 틀었고요. 김정은 정권 비판 내용도 좀 있었고 인권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뭐 걸그룹 노래도 들어갔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이제 젊은 병사들의 마음이 좀 동요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 나오는 소식들이 뭐 이제 그 사실들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포함되지만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이제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김씨 일가의 내부 사정, 북한에서는 절대 비밀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움직임들, 그 다음에 노래들, 백세 인생이나 이제 예. 우리 걸그룹들, 뭐 서운을 말해 반가요? 예. 그런 노래들 나가는데 북한 그 젊은이들, 군인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노래들이죠. 그리고 서식들이고, 심지어 이제 일기예보까지도 굉장히 경청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잘 못 맞추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나요, 북한이? 북한이 가장 예민한 거는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김씨 일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신처럼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그 부부 생활 하고 있는지도 미처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예. 신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무결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정보가 다 비밀인 거죠. 김씨 일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혁명 일화로서 모든 게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쪽잠과 제기밥에 뭐 신처럼. 근데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 이제 알려주면은 가장 격하게 반응하는 네.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때도 보면 바로 도발한 게 아니고 한 8일 정도 있다 도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전략 폭격기도 배치가 됐고요.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한다기보다는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세 있는 것 가지 같습니다. 측면에서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뭐 포병의 그 움직임도 좀 있다라는 네. 거고 어떤 자기들이 이제 대응을 하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화로 풀자 이렇게 나올 개연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꼭 이렇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양태가 그 부분에 대한 타격 이보다는 제3의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8.25 때하고 좀 반응이 다른 측면이 좀 엿보이는 것이
8.25 때는 이제 북한 보면 휴전선에 보면 2, 5, 2, 4에서 7개, 4개 군단이 있고 거기에 23개 사단이 예하에 있고 밑에 4개 기동군단이 이런 병렬 재래 시점에 했는데 이 기동군단의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기름이 많이 들어요. 연료가. 그런데 그때는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제 사흘째인가요? 그런 움직임이 아직 안 보이는 거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도 뭐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150번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예.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극히 예.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김주영 그 기자 지역. 잠시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요. 네.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이제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네. 시청자가 이제 제보해준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예. 항속거리가 2만 킬로면은 괌에서 한반도까지 한 3,500킬로거든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한 30여 톤의 무기를 싣고 6,000킬로를 순항한다는 다 타격이 가능하죠. 이제 예. B-52가 전 세계에 미국이 배치해 놓은 것이 아태 지역에서는 괌 앤더스 공군기지가 있고요. 인도양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에 B-52 전략 폭격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에서 뭐 이라크 전쟁 때는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을 해서 폭격하고 되돌아오고요. 충분히.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해서 되돌아오는 이런 그 전략 그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아마 저 추론컨대 시청자가 보내주신 것이 오산 공군기지 예, 상공을 상공쯤 그러면은 날고 괌에서 있는 모습이죠. 예. 출격을 해서 한반도 서해안 축선을 따라서 오산으로 와서 예. 동해안으로 해서 다시 앤더슨 공군기지로 되돌아가는 네. 이런 형태고요. 이제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제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에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라고 예.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15,000 공중급유를 받아서 군산 앞바다까지 와서 훈련을 하고 되돌아간 적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북한도 다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B-52 전략 폭격기가 도착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개한다 예, 이 표현이 이제 이렇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 제보 영상도 이제 보셨지만 이런 장면을 이제 북한이 보고 있다면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김주환 기자도 설명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좀 도발 시점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군사적 예. 도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작년에도 이제 목함질에 그 몰래 들어와서 그냥 몰래 숨겨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인명 피해가 이제 그 뭐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발 잘렸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뭐 사격도 대북 확성기에 대한 사격도 사실 이거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왜냐면은 예. 이 군사적 충돌이라는 게 이제 위험하거든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면은 뭐 국지전 아니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북한의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무기화가 됐는지 그리고 한미 군사력에 그 당할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별개 문제거든요. 예. 뭐 과실성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저런 전략 폭격기 전개 전략무기 아닙니까? 전략무기.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뿐이 아니고 아마 세계 어느 군사 강국이라도 맞서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이고, 그 다음에 그 위력이 이제 아마 핵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계 전쟁까지도 치를 수 있는 아마 무장에 돼 있을 겁니다. 핵무장이.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억지력을 이제 과시하고 함부로 이제 까불지 마라. 네. 언제든지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고 해구산 제공이 된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당연히 무서워하죠. 저런. 북한의 대응을 예측하려면 북한의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간에 북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도 그렇고요. 또 김양건 사망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개발을 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다라는 건 예. 좀 경량부회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1900년대부터 최종 목적은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군수공업부 주관하에 타임 스케줄대로 계속 진행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양건 사망이나 그 전에 12월 16일 모란봉학당 예. 철수 사건, 그 다음에 그 즈음에서 최룡해의 다시 복귀 이런 거는 북한 내부의 일정에 따라 어떤 변화 측면에서 봐서 이거를 굳이 수소폭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길주 한경부터 길주 해발 만태산 한 2,000m가 넘는 데다가 그 실험을 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굴을 파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예. 실험 장치를 갖다 기재를 설치를 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지하 갱도에.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의 행위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좀 자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송 얘기 말씀. 네, 모란봉학단 공연 취소와 또 김양건 사망, 일련의 그런 일들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보니까 좀 연관성이 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죠. 당연히 이제 모란봉학단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죠. 그 김정은이 10월 9일인가 이제 평촌 사적지 방문했고, 그때 이제 수소탄 얘기를 예. 처음 했습니다. 그 녹화를 해서 이제 10일 날에 다음 날에 방영을 했는데, 그날에 이제 모란봉학단이 중국에 출발한 날이죠. 네. 그 출발하면서 결국은 수소탄 발언을 TV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반응을 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예. 예,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준비 과정에 뭐 미사일이라고 할지 그런 좀 중국이 국가 지도자들이 와서 박수 치면은 예.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지 마라.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 잘 안 들으니까 내 생각에는 옆에서 자국을 줬어요. 최고 예. 존엄.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렸냐면은 당신의 지도자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형사재판소에 제소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옆에. 직원이 그거 듣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 그러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이, 그러니까 북중 사이에 이런 큰 외교적인 마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최고 존엄 모독, 핵이에요. 예. 두 가지가 다 이제 걸렸으니까 그렇죠. 갔죠. 예. 결국은 12월 15일 날에 김정은이 사인한 거 아닙니까? 수소 실험 상황, 준비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군수공업부. 그 다음에 이제 설날에 3일 날, 1월 3일 날 일요일 쉬지 않고 그 사인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가 됐다는 거고, 촬영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예. 그 다음에 이제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이 다 되고 한 것이고, 김양건 비서가 이제 사망한 건 29일인데 예.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양건 비서가 그것을 막으려고 좀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지, 예. 아니면은 진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었는지는 아마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사망 시점이 좀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시점상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 다음에 그런 사망한 부분이죠. 차 사고라는 게 북한에 예. 차가 많지 않아요. 예. 당연히 비서면은 벤츠 한 500형 정도, 신형 한 S300인가 줬다는데, 네. 그걸 끌고 다니는 사람 기사들 다 있는데 예. 죽을 일이 없죠. 근데 그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요. 국제사회 여론이 중국이 나서야 결국 되는 건데, 중국이 비판은 하는데 마땅한 대응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네,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은 항상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중 관계 틀 속에서 보는 경향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좋으면은 북한을 좀 혼을 냅니다. 혼을 내지만은 미중 관계가 좀, 남중국해라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 조선반도 문제보다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에는 더 큰 핵심이거든요. 핵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B-52가 남중국해 이렇게 역시 전개하는 그런 위력 시도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봐야 때문에 이른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 개념으로 보는, 물론 전략적 부담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국이 개입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기라는 큰 틀 내에서 한반도에 개입할 요소가 크죠. 그렇지만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뒷방을 열어주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자체가, 중국 대륙 전체가 전 세계에 고립됐다라는 거를 곳곳에서 국민들한테 주지하는 형식이고, 중국은 뒷방인 이른바 동방이 안전해야지만 중국이 말하는 1대1로 전략을 서방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면 할수록
북한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김정일한테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 김정일가 죽으면서 김정은한테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설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중국은 굉장히 그런 예. 이번 3차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 천안함 사태 때 5.24 조치할 때도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 물론 말로는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는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양태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중국의 행동 양태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죠. 미국도 중국의 대북 정책 잘못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야 된다면 어떤 게 북한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좀 신경이 쓰일까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산다고 봐야죠. 예. 특히나 인력 수출, 자원 수출.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못 갑니다. 정권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화 원천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자원 수출, 그 다음에 인력 수출입니다. 중국이 많이 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제재 때문에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하기 때문에 그 현금 거래를 많이 합니다. 현금 거래. 이 중국 국경을 통해서 다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혼내려면 얼마든지 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좀 까다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 송출하는 거 좀 받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국경에서 그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통제하고, 돈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그 하면은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략적인 자산들이 있죠. 석유, 그 다음에 식량. 이 보따리 상을 통해서 식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사실 예. 국가적으로 지원도 해주는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국경을 좀 봉쇄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면은 예. 아주 피곤하고, 그 다음에 항 이용도 같습니다. 대련항을 엄청 많이 이용을 해요. 거의 모든 북한 배가 대련항을 거쳐서 나갑니다. 거쳐서 들어오고요. 예. 그런 것들 좀 입항을 금지시키거나 까다롭게 예. 하거나 하면은 피곤하죠. 북한이. 예. 끝으로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책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좀 써서 마련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예. 그 대북 그 핵실험 관련 그 담화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부분이 한 달 이상 간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예. 경제가 하락됐다라든가 정시 하락도 다 남북 관계 우리가 강하게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범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입장께서는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고리를 끊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후퇴하는 모습은 북한은 5차, 6차, 7차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절시켜야 되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국가 안보 관련되는 정파를 떠나고 이념을 예. 떠나서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정부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